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영업자 뭐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일부 고객들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는 데는 잘 되지 않냐, 코로나는 하지만 물론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매출이 급감해가지고 다 손실을 보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당신네들이 음식을 맛을 개선을 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 여러 가지 품질이나 음식 맛이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다 보고 질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는 바라봐야 되나요? 예, 제가 이 방송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이쪽 관련 유튜브 채널 뭐의 신을 좀 봤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그 아주 감자탕 집에서 5년 정도 일을 해서 아주 맛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임대료가 밀려 있고, 그리고 집에 가스가 이제 고장이 나서 물도 가스레인지 보일러가 고장 나서 물을 자기가 직접 데워서 이렇게 싣고 나가고, 근데 가게 가면 그 전날 담은 겉절이 김치는 버리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맛도 괜찮아요. 그 친구가 그 아주 유명한 집에 감자탕을 배워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하루에 얼마 파요? 6에서 8만 원을 매출을 판대요. 예, 6에서 8만 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준비 잘하고 또 소문난 집도 예. 그걸 피해갈 수 없다.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물론 이미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준비 안 돼서 폐업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그것까지 물려달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자유 경쟁 시대인데 저희가 제가 예를 들어 실력이 모자라서 제 노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 보고 물러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 노력을 할 텐데, 정부에서는 저희가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저희가 저녁에 보통 이렇게 대부분 저희 나라는 형태가 근로 형태가 저녁에 맞춰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집에 가는 그런 형태로 생활의 문화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저녁 시간에 9시에 되게 웃긴 게 9시 저기 한번 보시면 모르겠는데 9시 되면 꼭 옛날 통금 시간처럼 택시하고 대리운전 잡기 진짜 맞습니다. 힘들어요. 술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오지를 못해요. 예. 그렇죠. 9시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시간이 사람들이. 넘으면 저도 얼마 전에 택시를 예. 9시에 택시를 타다가 예. 아니 1시간이 넘도록 길바닥에서 예. 저 걸어갔습니다. 예. 지금 제가 걸어가고 안 되면 차에서 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 길을 닫고 있는 건지, 저희도 국민인데 세금 내면서 국민인데 저희 말을 아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단체의 모임의 분들이 많이 이제 국무총리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린 거죠. 그냥 이번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간 제한이 1시간 정도는 풀릴 줄 알았어요. 1시간 정도. 그 1시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얼마 더 해줄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9시와 10시 예, 차이는 많이 있어요. 크다. 예. 이 말씀이죠. 근데 그거 아예 그럼 시원하게 그냥 저희가 임대료를 진짜 다 지원을 해주든 예를 들어서 아예 편안하게 쉬라 그러고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9시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다 이제 선진국 예. 사례에 대비해서 이제 예. 확실하게 손실 보장을 100% 해주든지, 예. 그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예. 방역도 제대로 지키면서 좀 휴식을 예. 취할 텐데, 이거는 찔끔 지원해주고 모든 걸 막아놓으니까 차라리 찔끔 지원보다는 1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 예, 100만 원 안 받고 1시간 더 연장하는 게 낫습니다, 실질. 그리고 사장님 예.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게 이제 육가공 그 가공업체도 하고 예, 예, 프랜차이즈도 하고 예. 또 이제 대면 서비스 일반 음식점도 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이제 영업 시간이나 인원 제한이 진짜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타격이 하셨잖아요. 됩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가공업체부터 한번 또 조금은 이제 비대면이나 우리가 시간 제한이나 또 모임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제한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예. 지금 보면은 어떤 가공업체 부분에도 이제 풍선 효과처럼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예,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보통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납품을 하는 그 가공업체들은 지금 도산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고객들은 고기 먹는 게 줄었나? 안 줄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기를 소비를 해버립니다. 큰 업체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비대면이라고 해서 매출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식당,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쪽에 매출이 줄면 자연 육가공 쪽으로도 매출이 줍니다. 저희도 매출이 코로나 딱 진입하기 전보다 70% 이상 매출이 줄었고 그 대신 이제 고정 인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은 절반 정도 저희가 뭐 줄인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장 쪽에도 적자가 아주 심하고 가게도 심하고 저희가 3중고를 안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면 서비스업 쪽에서는 이제 부족하지만 손실보상 지원책이 조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대면 그런 예. 가공업체 부분에도 뭐가 좀 지원 안 됩니다. 그 지원이 안 되고, 예. 사업체가 되어버렸네요. 예, 공장에 피해는 있는데. 엄청 피해가 크죠. 근데 공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예, 정부 지원 자금 이렇게 해서 전화해 보면 브로커입니다. 아. 예, 뭐 브로커인데 뭐 이 정부 자금을 연계해주고 뭐 4% 정도 뭐 이렇게 지원 자금의 4%.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금융 예. 계통을 통해서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저희가 뭐가 어떤 지원 자금이 나온지도 몰라요. 어떤 해당이 되어서 받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되게 재밌는 게 대출을 정부에서 지금 이제 초저금리 1% 해서 저희가 점주들에게 저희가 그거를 뉴스를 캡처해서 다 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오는 문자들이 이거 저희 세금 1,000만 원이거든요. 1%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대요. 근데 이제 세금 체납이 뭐 나머지 부분들이 한 1,000만 원 밀려 있대. 그러니까 받으나 마나라고 하던 빚내 가지고 그 돈 갚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도 보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일반 예.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부분 뭐 때로 해주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게 뉴스는 멋지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가보면 사장님 이거 연체금 세금 체납 갚아야 됩니다. 맞아요. 세금. 근데 그 세금 체납이 왜 됐는데요? 왜 됐겠습니까? 장사 잘 됐을 때 세금 체납 한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장사가 안 되니까 당장 지출해야 되는 돈들은 먼저 지출을 하고 세금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세금 체납은 정부에서 잘못한 정책 때문에 저희가 실질 빚진 거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예. 친구분 중에 감자탕 말씀하셨잖아요. 예. 당장 그 임대료 자체가 지체되고 있는데 예. 그죠? 사실 바로 옆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건물주한테 먼저 임대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예, 내는데 맞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세금은 체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죠. 예. 일단 인건비가 1번이에요. 무조건 인건비는 무조건 하고 이제 실질은 만약에 지급을 못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면 그렇죠. 이 형사 사건이거든요. 네. 임대료는 인건비는요. 근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또 뒤로 미루죠. 어차피 보증금이 얼마라도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보증금 제 아는 지인들은 보증금을 거의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거의 다 까먹은 데들이 많아요. 80~90%까지 예, 남아있지 진짜, 않다.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가 지금 한 예로 제가 이제 폐업한 이삿짐을 좀 옮기고 왔는데 건물 주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래요. 그러면 뭐 원상복구를 하고 나니까 좀 깐깐한 건물인데 못 자고까지 없애래. 못 자고까지. 그럼 임대를 주면 안 되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는데 폐업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넘어진 사람 또 좀 바른 그런 형국일 수도 있네, 그죠? 그리고 또 인력난도 심하다 또 제가 들었거든요. 예. 사람이 잘 안 구해져서 그 지금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그 취업자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근데 좀 중소업체라든지 또는 식당 같은 데는 이 종업원이 실질 잘 안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요즘 이제 최근에 또 52시간 이렇게 되면서 또는 이제 플랫폼 또는 배달업체 예. 인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대면 서비스업 이 부분은 이제 영업 시간이든 타격 부분으로 예. 인력이 조금 내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보내고 나서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이제 배달 쪽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예. 인력난이 더 심하다는 그런 얘기도 되나요? 좀 약간 지금은 그래도 또 되게 실질적으로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렇게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생계 관련되어서
거나 또는 되게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외에는 실제 취업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뭐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올려놔도 잘 이렇게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고충이 있거나. 예예.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지금 이제 뭐 차상위 그러니까 차상위자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사 문제가 있다든지 뭐 파산자라든지 회생자라든지 자기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예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실질 양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몇 개월 지원받고 나면 그 사람도 4대 보험 들어줘야 되는데 4대 보험 들려고 하면 그 사람 다 그만둡니다. 왜냐면 그렇게 4대 보험을 저희는 당연히 가입을 시켜야지만 종합소득세 낼 때 감면을 받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하고 가입을 권장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 못 다닙니다.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은. 예, 뭐 그게 당연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네요. 예, 뭐 지금 현재 뭐 제가 지원받고 있어가지고 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용을 또 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또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제 그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 중간에 이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 자영업의 이제 본질적인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예. 시간 제한을 9시까지로 하다 보니까 또 예. 4인으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력을 쓸 때도 그 예. 사람들도 뭐 2시간, 3시간 일하기 위해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이제 이게 10시나 11시까지 해주면 예. 그분들도 조금 더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고용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데 예. 시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고용 일자리 부분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실질적으로 음식값을 계속 올리지는 못합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시급은 계속 이번 연도도 또 올라갔거든요. 또 상승하니까. 예, 이제 10,000원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제 그 주유수당을 또 줘야 되다 보니까 10,000원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일하는 분들을 월급을 안 주고 시킬 수는 없으니까 사장들이 자기가 근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근데 근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대비 해서 또 돈은 못 벌어가요.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여기저기서 자금을 가져와서 뭐 근사하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종업원보다 못한 삶이 되고 예. 종업원보다 수익이 더 작아지고 종업원보다 2배로 더 많이 일하고 예. 이게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직원들 급여는 저희가 벌어서 주고 빌려서 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들 급여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좀 줬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이 종업원보다 못하는데 예. 현재 상황은 예,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일도 더 많이 해. 예. 모든 고충은 사장이 다 안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와서 일하고 월급은 받아가지 않습니까? 진짜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식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래처도 뭐 휴지를 납품하는 거래처, 부식을 납품하는 거래처, 고기를 납품하는 거래처, 술을 납품하는 거래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하수구를 뚫는 거래처, 뭐 또 무슨 간판이 AS가 발생할 때 또 거래처 이런 거래처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그분들하고 상당히 웃으면서 아이고 저희 물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해요. 이제는 그분들도 오면 이제 실제로 웃으면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예, 저희도 결제를 바로바로 못 해주고 그분들도 결제를 못 받아서 짜증도 나지만 저희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못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그냥 계속 지금은 시한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